이 다중 프로펠러 방식은 그래서 모든 것에 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헬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펠러를 드론이 이런 식으로 해서 위로 이렇게 띄워서 좀 더 확실하게 할까요? 이렇게 축이 있고 프로펠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는 거예요. 하나 이렇게 프로펠러를 위로 두는. 그러면 이거 옆에를 갖다가 둘, 셋 이렇게만 이론적으로. 근데 실제 모양을 디자인할 때는 좀 좋게 하겠죠. 이런 식으로 세 개를 프로펠러를 갖다 공중으로 띄우면 그리고 추력이 훨씬 세집니다. 이게 전세계 특허라는 거죠. 이런 게. 잠수함처럼 이런 통로의 관 안에 이런 통로 같은 이런 관 안에 조용히 추진하기 위해서 프로펠러를 둬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헬리콥터처럼 이렇게 밖으로, 헬리콥터나 아니면 드론처럼 밖으로 내놔가지고 프로펠러를 여러 대 달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배에서 밑에 딱 달아가지고 보트식으로 해갖고 노출시킨 채 그냥 프로펠러, 다중 프로펠러 돌릴 수도 있어요. 2개에서 100개까지 상관없습니다. 2개나 4개, 5개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거기 CPU나 아니면은 각종 뭐 이렇게 엔지니어를 시키기 위해서 엔진을 시켜 2개 정도의 프로펠러를 같이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선풍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예, 선풍기에도 됩니다. 선풍기도 2개 선풍기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축을 2개를 돌리면 2개가 돌아갑니다. 3개 돌리면 3개가 돌아갑니다. 그럼 추력이 같이 돌리는데 이항이면 그렇죠. 엄청난 추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축 하나를 돌리는데 프로펠러를 한꺼번에 3개 돌아가면 바람이 세지죠. 엄청나게. 그래서 이것이 제가 특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무슨 개념이냐면 자동차 실린더 방식의 수소하고 산소를 반응시켜 수소하고 산소 폭발 행정 또는 휘발유 산소 폭발 행정을 통해서, 아니면 그 휘발유하고 공기 중에 산소를 하셔도 되고, 휘발유, 경유, LPG, 석유 모든 종류, 등유 종류도 되고요. 그런 거에서 폭발 행정을 통해서 회전축을, 자동차 실린더 폭발 행정을 통한 회전축을 회전시키는 방식, 거기다가 연구 자석을 큰 거를 이렇게 덩어리를 회전시켜서 달고, 그래서 길이를 10m보다는 20m, 20m보다 30, 40m, 50m 돌릴 수 있는 정도까지 돌려준다는, 최대한 가장 알맞은 길이가 어떤 거지. 한번 돌리는 거 그냥 그거 거기다 연구 자석을 많이 달아주는 거죠. 그럼 연구 자석을 2개 다느니, 그러니까 뭐 2개다, 5개를 다는 게 훨씬 나아. 10개 다는 거. 물론 이제 실제로는 회전축에 이렇게 딱 붙어갖고 이렇게 좀 더 몇 개가 더 붙겠죠. 5개보다는 10개고 10개보다 20개 다른 거. 어차피 같은 회전축을 돌리는 거. 이제 거기다 코일을 각각 감아가지고 쭉 코일을 감는 게 아니라 각각 감아. 전기 손실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병렬식으로 각각 코일을 두껍게 감아가지고 연국 자석에 돌 때 같이 전기가 생성되는 방식으로 하면 아주 효과적이다. 이게 이제 새로운 방식의 화력 발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크게 매연도 발생시키지 않고, 장소도 전기 터빈 같이 엄청난 큰 것이 필요하지도 않고, 몇십 대에서 몇백 대, 몇천 대까지 크게 확장시킬 수 있고, 어떤 지역이나 그 제품만 갖고 와 분해 조립해가지고 그 회전축만 돌리면 되니까 너무 간단하고, 이게 또 전세계 특허가 되겠습니다. 그 개념입니다. 한 개를 돌리는 이 프로파, 어차피 회전축은 똑같이 돌아가니까 3개를 돌린다. 3개에서 5개, 6개, 7개, 8개, 10개, 100개도 상관없다. 그 회전축이 똑같이 옆에 회전축에 돌아가는 수고인데, 그런 노력인데, 이왕하면 5개면 어떨까? 3개면 어떨까? 그러면 더 강력한 바람이 일어나고, 이걸 통해서 제품에 공냉식 했다 그러면 엄청난 센 바람이 일어나겠죠. 선풍기에도 가능하다니까. 선풍기, 매장 대형 선풍기, 산업용 선풍기. 그렇죠. 기계열을 식히기 위한 하나의 공냉식도, 그렇죠. 자동차 안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자동차 안에 공냉식으로 해가지고
엔진의 열이 앞으로 이렇게 수소하고 산소 이제 반응을 식으로 가게 되면은 엔진의 열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될 거예요. UFO라든지 UFO라고 하니까 꼭 거부감을 저는 외계인 비행체라 믿지를 않아요. 속지 않습니다. 나치가 만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기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반형 비행체 전후 좌우 이렇게 사방 위아래로 날아가기 위해서 그런 구조를 가졌다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소 분사하는 곳을 한 개에서부터 10개, 100개까지도 둘 수 있어요. 앞에, 뒤에 4개, 4개. 위아래 4개, 4개. 그래서 이렇게 추적 이착륙이 되고 위에서 보면 다시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옆으로 놓으면 옆으로 또 개걸음처럼 이렇게 분사를 할 수도 있고요. 비스듬히 놔가지고 비행기 기체를 위로 띄우는 양력과 추력을 일으키는 제 특유의 구조가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딱 배치될 수도 있고 숫자는 회사 마음이죠. 자기 목적을 따라서 자신의 목적을 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발열 문제입니다. 이 발열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열을 통로를 만들어서 밖으로 빼라. 통로를 연소실에서 만들어진 열이 있잖아요. 그 통로를 만들어서 밖으로 빼면은 그렇죠. 완전히 밖으로 통로를 따라 빠지기 때문에 뭐 조종석까지 들어올 일이 없다라고. 또 한편 엔진의 열을 식히기 위해서 엔진 자체도 복잡한 게 없어요. 엔진 자체도 복잡한 거 그냥 연소관만 넣으면 그냥 곧바로 분사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바깥 맨 끝에서 할 수도 있고 안쪽에서 통로 안쪽에서 할 수 있으나 발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때도 이제 공랭식으로 이렇게 프로펠러 3개 다 회전축에다가 3개를 달든 5개, 10개, 100개를 달든 하나 2개를 달든지 1개를 달든지 CPU 안에도 CPU 같은 데도 1개 돌아가는 것보다 2개 돌아가는 게 낫잖아요. 2개 돌아가면 더 강력한 그것을 금속편으로 만들면 더 차가워지는 거예요. 금속편으로 만들어서 누전 문제만 없으면 다시 빨리 돌아가면서 금속 자체가 회전하면서 공기를 맞닿잖아요. 그러면 차가운 공기가 나갑니까? 뜨거운 차가운 공기가 나와. 그럼 거기다 금속 막대를 두면 차가운 공기가 더 식혀지겠죠. 제가 에어컨에도 금속 막대를 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어컨 증발기 옆에도 금속 막대를 둘 수 있다. 응축기에도 금속 막대를 둘 수 있다. 그래서 금속에 차가워지는 공기와 맞닿으면 차가워지는 성질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동시에 뭐 이렇게 히터 방열판에도 금속 막대 자갈 역할을 열을 축적하는 금속 막대를 둬서 열을 축적해서 방사하면 훨씬 더 좋다. 히터다. 그러면 히터에다가 매듭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매듭이라는 것은 대나무 매듭인데 대나무 매듭이라고 생각하시면 완벽하게 오해하는 겁니다. 대나무 매듭은 얇죠. 이거는 두텁습니다. 회전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있으면 두텁고 이게 회전축이다. 자동차 회전축이라 해서 이런 건 이제 몇 군데 둘 수 있어요. 좀 두터워요. 얇으면은 대나무 애들처럼 얇으면 이 효과가 확 떨어지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넓이가 있어야 됩니다. 넓이가 있어야 두껍기도 너무 두꺼우면 회전축이 돌아가는데 지장이 생기죠. 그럼 어느 정도 골프채 같은 데도 어느 정도는 두께가 있어야지 힘이 축적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마디가 필라멘트 안에 마디를 주었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주겠습니까? 어디 보이지도 않네. 이렇게 조금 주겠습니까? 필라멘트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크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필라멘트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필라멘트 이런 식으로 매듭을 주는 거죠. 대나무 매듭이라 그래서 한 줄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가는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회사별로 틀리겠지만 크기는 대중소 각각 마른 모도 넣을 수도 있고 세모도 넣을 수도 있고요. 디자인 등록을 한 게 아니라 그런 구조와 기능을 구조 원리를 등록을 하는 거지. 이런 것은 매듭꽂아라고 해서 나는 원형으로 넣었으니까 이상 없어. 마른 모로 이렇게 네모나게 넣었으니까 나는 세모나게 넣었어. 그게 뭐야? 그렇죠.
그런 구조와 기능을 담당하게 되면 그 모양 형태가 네모나든 세모나든 동그랗든 별 모양이든 구조와 기능을 담고 있으면 중간 저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 중간, 연료 중간 저장소, 수소를 덮여주고 산소를 섞어주고 휘발유를 덮여주고 온도를 높이고 산소를 섞어주는 공간, 이런 공간이 있으면 제 구조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또 그 디자인을 등록하는 게 아니다. 디자인 등록하기다. 그래서 어떤 구조, 대나무 매도처럼 너무 얇으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 대나무 매듭은 하나하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이거는 그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배열하지는 않습니다. 한 개만 놓을 수도 있고, 두 개만, 세 개 놓을 수도 있고, 회사 제품의 특성을 따라서 많이 놓을 수도 있고, 너무 많이 놓으면 회전축 같은 거 돌리기가 힘드니까 가장 적절한 개수를 그 회전축에 이렇게 밴드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거겠죠. 두텁기를 그 회사에서 가장 적절하게 그 넓이, 크기, 대중소 이렇게 갖고 이런 식으로 대중소로 해서 붙여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다 제품마다 부품마다 다 틀릴 수 있다. 크기가 대부분 다 똑같은 게 아니다. 크기가 서로 틀릴 수 있으면 그를 통해서도 힘을 축적하고 증폭시킬 수도 있다. 대중소로. 그게 이제 층층이 구조 아닙니까? 이런 층층이 구조가 마디인데, 대나무 마디인데 이거를 붙여가지고 증폭을 시켜주는 이 구조로 만들어준 거죠. 층층이 서로 크기가 틀려. 이걸 떨어질 수도 있고요. 떨어질 수도 있고 층층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얇을 수도 있고 두꺼울 수도 있고 대중소 크기도 틀릴 수 있고 구조와 원리를 등록하려는 것이지 그렇죠. 어떤 디자인을 등록하는 것은 아니라 그런 기능을 하고 그 구조를 제 아이디어를 지적재산권을 따가지고 모양만 조금만 변형시켜 갖고 하려고 하는 얍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죠. 이거 힘을 축복시키는 떨어진 구조가 되겠죠. 이거는 붙어 있는 구조, 떨어져. 그런 구조와 기능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층층이 구조인데 변형시킨 거 아닙니까? 이것들을 물이 하류로 내려가서 상류로 올라온 층층층층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것도 힘을 축적하고 증폭시키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힘을 축적하고 증폭시키니까 상류로 올라가죠. 물이 이렇게 해서 반드시 올라갑니다. 상류로. 이거 전 세계 특허가 반도체 스티커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이 됐든 이것이 띄어졌든 간에 이게 여기다 뭐 마른 물을 넣든 네모를 넣든 세모를 넣든 별 모양을 넣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구조와 원리 그것을 기능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중간 저장소 역할로 힘을 축적하고 증폭하고 시키느냐, 그게 중요한 거다. 힘을 분기점을 더 가지고 축적 증폭시킨 다음에 사방으로 분기하는 행위, 이런 것들 좁혔다가 넓혔다 이렇게 통로력에 힘을 축적하고 증폭시키는 이런 구조들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힘을 증폭시킨 다음에 사방으로 분기하는 행위, 반도체가 됐든 기판이 됐든 하지 마세요. 어떤 제품이 됐든 제 모든 산업과 제품에 다 들어가는 제품, 그렇죠.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모든 산업과 부품에 그건 다 들어갑니다. 사지 마시라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기선을 두텁고 얇은 또는 두께가 길이가 두꺼운 부분이 길일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고 서로 이렇게 불규칙한 형태의 힘을 축적하고 증폭시키는 이 구조는 물길에서도 사용됩니다. 자연 물길에서도 이렇게 담아놓고 축적하고 증폭하고 이렇게 힘을 축적했다 증폭하고 이렇게 수킬로미터도 물길이 물량만 한 바가지로는 안 됩니다. 물량만 충분한 수킬로미터도 가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경작지에 물을 자동으로 뿜어줍니다. 이런 힘을 축적하고 어떤 전기 에너지나 석유 이런 것들을 동원하지 않고도 스스로 이런 압력을 축적하고 증폭시키는 구조로 인해서 그러니까 속도가 이렇게 얼마나 빨라지겠습니까? 이 반도체 같은 데나 이런 데 사용하면 엄청나게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특허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힘을 갖다가 풍력 발전기 모델인데 풍력 밖에는 넓고 중간 작고 매듭 구조 들어가고요. 대나무 매듭 구조. 그래서 축 같은 데 들어가면 힘을 축적 증폭시킨다고 얘기를 했었죠. 와인 같은 거. 그래서 와인 같은 거 딸 때 너무 얇기 때문에 힘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대나무 매듭 같은 두툼한 것을 넣어주면은 와인 그 코르크 따는 거 기계 있죠. 스프링 같은 거 두툼하게 넣어주면 이게 2개 정도만 넣으면 되겠죠. 2개나 3개 회사별로 이렇게 딱 돌리면 축적하고 증폭해서 지가 굉장히 코르크 매개를 잘 따지게 만든
그것도 제 특허가 되는 거죠. 뭐 골프채 매듭을 넣어주면 골프채 엄청난 장타가 나온다든지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채 7번 아이언 기준으로 해서 가로 세로 금을 주고 거기다 홈을 파주는 이런 기술들. 골프공에 홈 파주죠. 홈을 좀 깊게 파주면 멀리 장타가 나갑니다. 골프공 자체도 특허, 이건 골프채도 특허. 홈을 우리 숫자를 갖다가 나는 이 사람은 20개 넣었는데 난 30개 넣었어. 그러니까 틀린 거야. 그러면 내가 뭐라 말해야 되냐? 그렇죠. 구조 원리를 등록하려는 거지. 디자인. 이 사람은 21개를 넣었는데 난 23개를 넣었기 때문에 서로 틀리다라고 하면 내 이 사이즈가 이 사람은 홈을 작은데 이 사람 난 크게 했다라고 하면 진짜 황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디자인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구조 원리를 등록하려는 거죠. 홈을 파주는 기술 또는 또 이렇게 7번 아이언 뒷부분에는 층층이 기술로 2개짜리로 층층 이렇게 만들 3개짜리로 층층 만들었을 때 있으면만 2개짜리로 층층 만들었을 때 그것이 특허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1개짜리로 뭉툭하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층층이 들어가면 힘을 에너지를 축적하고 중폭시키는 그 구조라는 것을 제가 알았다라는 거죠. 남들은 모르는 걸 내가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이. 그 다음에 이런 풍력 발전에 이런 돌아가는 이 펜 날개 부분이죠. 여기다도 홈을 파주면 엄청나게 잘. 이론적으로 그러면 선풍기다, 선풍기 프로펠러다 그러면 선풍기 프로펠러의 내구성에 이상이 없다면 그러죠. 거기다가도 홈을 좀 파주시면은 엄청나게 멀리 나갑니다. 홈을 이건 너무 이렇게 구조 자체가 이렇게 얇은데 홈을 깊게 파면 어떻게 됩니까? 제품 부서지죠. 막 두니까. 그 정도 내구성 이상이 없을 정도로 선풍기 프로펠러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무슨 이렇게 공랭식에 들어가는 이렇게 미니 프로펠러, 다중 프로펠러다. 프로펠러가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 다중 프로펠러다. 거기다가도 홈을 안쪽으로 오목하게 조그맣게 홈을 파주시면 엄청나게 강한 추력이 바람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제 전 세계 특허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홈을 파주시면 엄청나게 강한 추력이 일어난다. 이런 잠수함 안에도 이런 그렇죠. 하나 일체형으로 이렇게 나사식 스크류 구조로 넓고 중간 좁고 이렇게 촘촘히 해가지고 나사식 스크류를 해가지고 물기를 이렇게 통로 안에서 잠수함 같은 내뿜을 수도 있어요. 내뿜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일반 프로펠러 방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일반 프로펠러가 부러지지 않아야 되겠죠. 오랫동안 추력을 해도 금속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부식되지 않으면서도 하려면 금속으로 만들든지 뭐 다양한 방법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플라스틱이라도 부식되지 되거든요. 그럼 그걸 갖다가 좀 강하게 두텁게 만드는데 방법은 있겠죠. 그때 여기다가 홈을 좀 파주시면은 엄청나게 강한 추력이 더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홈 파주는 기술은 여기 안에서도 풍력 발전기 안에서도 들어가고 골프공 안에서도 골프공에도 좀 홈을 좀 깊게 파는 7번 골프채 7번 아이언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가 홈을 파주면 장타가 일어난다. 그래서 홈을 파주는 이 기술 자체가 전세계 특허가 되겠다 하는 것을 이런 엔진 구조 이렇게 공랭식 선풍기든 환풍기든 홈을 갖다가 좀 파주면은 좀 더 강력한 추력이 일어납니다. 홈 파주는 데는 이제 추력이 그렇죠. 밖으로 밀어낼 때 골프채 7번 나이다 홈을 안쪽으로 오목하게 파준다 그러면 막 숫자가 몇 개가 됐든 가장 적절한 20개가 될 수도 있고 10개 될 수가 있고 크기를 여러분도 회사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크기를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예요. 빡 치면은 그렇죠. 힘이 이렇게 딱 들어왔다고 오목공 구조를 통해서 다시 나가는 반발력을 위해서 홈을 봐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럼 이런 프로펠러가 이렇게 통로 안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그렇죠. 물길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반발력을 이렇게 확 뿜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프로펠러가 부서지지 않을 정도의 강한 내구성 속에서 홈을 좀 파주면 강하게 물길을 밖으로 빼는 추력을 강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언더스탠드 하시죠? 또는 비행기 프로펠러라 할지라도 드론이다. 그럼 이게 위에 3개가 있다. 프로펠러가. 그럼 이거를 5개, 6개 막 배치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안에도 홈을 조금 파주면 이렇게 선풍기가 강하게 돌아가요. 이게 전세계 특허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